안녕하세요. 지지스쿨 슈예입니다. 오늘 강의는요, 세일 채색 방식의 일러스트 과정을 함께 보면서 그림 그리는 순서를 익히고 각 과정에서 주의할 점, 그림 그리기 쉬운 요령 등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순서와 과정에 대해 그림을 그리는 순서는 작업물의 내용이나 그림을 그리는 개개인의 습관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한데요. 오늘은 무난하고 보편적인 방법을 5단계로 나누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림을 그릴 때에는 제일 먼저 러프 스케치부터 그리기 시작하여 두 번째 선 정리 단계, 세 번째 밑색 채색 단계, 네 번째 명암 표현 및 묘사, 다섯 번째 색 보정 단계, 이 5단계를 거쳐 한 장의 그림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림 그리는 과정 차근차근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스케치 단계란 앞으로 완성할 그림의 계획서와 같은 것으로 간결하고 알아보기 쉽게 그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러프 스케치 단계에서부터 명암을 표현해두면 나중에 명암 채색 단계에서도 알아보기가 쉽겠죠? 팬아트의 매력은 원작에서는 볼 수 없는 그 캐릭터의 매력을 표현하는 데 있습니다. 해서 오늘은 원작과는 다른 비율로 SD화, 슈퍼 데포름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잠자는 공주님 컨셉의 캐릭터로 잠옷 같은 드레스와 졸린 듯 심드렁한 표정이 포인트입니다. 그 몽환적인 분위기를 주기 위해서요, 공중에 붕 떠있는 공간감을 강조하는 형태와 알록달록한 색채로 그려볼 예정입니다. 치마와 통이 넓은 소매는 안에 바람이 통할 때 둥그스름하게 부풀린 곡선으로 그려주고요. 흩날리는 머릿결의 방향과 볼륨감은 물론 머릿결 덩어리가 앞뒤로 겹치면서 교차하며 뒤섞이는 커브 형태와 결과 결 사이 틈새로 보이는 공간감에 신경 쓰면서 스케치해 주었습니다. 소품과 배경의 액세서리 또한 원작에 등장하는 조연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팬아트의 매력은 깨알같은 원작 표현에 있죠. 셀 채색 방식의 경우 깔끔한 선화와 가벼운 채색이 매력 포인트이므로 지저분한 스케치선을 간결하게 정리해 줍니다. 선 정리 과정에서 굵기가 일정한 선으로 그리는 것도 상관없지만 선에 굵기 변화를 주면 보다 쉽게 그림에 입체감을 줄 수 있습니다. 공간감을 의식해 앞쪽의 물체는 굵은 선, 뒤쪽에 멀리 떨어진 물체는 가느다란 선으로 그려주는 것이 좋고요. 얼굴선과 같이 큰 형태는 두꺼운 선으로, 이목구비나 액세서리와 같이 작은 소품은 가느다란 선으로 그려주면 좋겠죠. 곧게 이어진 점선을 그릴 때에는 곧은 선을 먼저 그린 뒤에 선을 중간중간 끊어서 점선처럼 보이게 만드는 요령도 있습니다. 선을 그을 땐 긴 선을 먼저 그은 뒤 짧은 선은 나중에 긋는 것이 형태 전체의 흐름을 깨뜨리지 않습니다. 선의 굵기 변화로 입체감을 주는 방법도 있지만 형태와 형태, 덩어리가 앞뒤로 맞부딪히는 선의 교차점 모서리에 그림자 모양으로 음영을 채워주면 선화 단계에서도 쉽게 입체감을 줄 수 있습니다. 깔끔하게 선 정리가 끝났으면 채색을 시작해 봅시다. 작업의 편의를 위해서 인물과 배경을 먼저 분리하는 바탕색을 깔고 물체의 고요색으로 밑색을 칠하기 시작합니다. 채색을 시작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분들께서는요, 우선은 빈 공간 없이 색으로 공간을 채우는 연습부터 시작을 할게요. 머리는 머리색, 피부는 피부색, 옷은 옷의 색, 이런 식으로 물체의 고유색을 먼저 칠해 놓으면 그 자체로도 채색을 끝낼 수도 있고 나중에 명암을 표현하기에도 수월합니다. 밑색을 칠할 때 부위별 혹은 색깔별로 레이어를 나눠두면 후반 작업이 편리합니다. 페인트통으로 들이부어도 되지만 가장자리가 지저분해지지 않도록 주의할게요. 밑색을 다 칠해 주었으면 명암 표현을 통해 그림의 입체감을 줄 차례입니다. 명암을 칠할 때에는 제일 먼저 빛이 오는 방향을 설정해 줍시다.
오늘은 빛이 우측 상단에서 내리쬐는 그림으로 그려볼 예정입니다. 그림자의 위치는 광원을 중심으로 하여 물체의 위, 아래, 오른쪽, 왼쪽으로 나누어 생각해 줍시다. 명암의 단계는 크게 밝음, 중간, 어두움의 세 단계로 나누어서 표현하며 각 단계와 단계 사이에 중간 단계를 많이 만들어 줄수록 부드러운 명암 표현이 됩니다. 명암을 칠하는 방법에는 그림자 색을 고려해서 바로 그림자를 칠하는 방법이 있고 레이어의 블렌드 모드를 활용해서 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겹치면 겹칠수록 색이 어두워지는 멀티플라이, 곱하기 레이어가 이 경우 유용하게 쓰입니다. 전체적으로 깔끔한 느낌이 강점인 셀 채색 방식이기 때문에 그림자를 칠할 때에도 브러쉬 가장자리가 깔끔한 하드라운드 브러쉬를 이용하여 칠해주었습니다. 앞서 칠해둔 밑색을 중간 단계의 색조로 가정하고 밑색보다 밝은 색과 어두운 색으로 팔레트를 구성합니다. 각 부위별로 그림자가 지는 부위에 원래 색보다 어두운 색을 칠해주는 것, 그림자를 찾는 것부터 시작을 할게요. 초반에는 옅은 색으로 넓은 면적의 그림자를 표시하고 그 다음에 그 그림자 공간 안에서도 더 어두운 그림자 영역을 찾아줍시다. 그림자를 칠할 때부터 면 모양을 만들어주면 빠르게 질감 표현과 입체감 표현이 가능해집니다. 초반에는 큼직큼직하게 그림자가 지는 위치를 먼저 표시한 뒤 질감 표현을 해주도록 할게요. 솜털과 같이 보송보송한 형태의 경우에는 약간 점 찍는 형태로 명암의 색을 알맞게 칠해주면 쉽게 덩어리감과 입체감을 내줄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과 같이 한 덩어리이면서도 가느다란 물체가 많이 모여 있는 경우에는 초반에는 큼직하게 그림자 위치를 표시한 뒤 머릿결 방향으로 터치를 흩들어가면서 가느다란 머릿결 방향으로 면을 쪼개주면 좋습니다. 그림자를 한 톤으로 넣는 것만으로는 입체감이 너무 약하다 싶을 때에는요. 고유색과 그림자색이 마주치는 교차점, 그 경계선에다가 약간 진한 색으로 악센트를 넣어주시면 조금 더 볼륨감 있는 입체감을 낼 수가 있습니다. 스커트와 옷 소매 무늬 같은 경우에는요. 무늬가 복잡할 경우에는 별도의 레이어에 무늬만 따로 그려주는 것이 편집에 훨씬 용이합니다. 주제부와 달리 배경에 혹은 액세서리 같은 경우에는 밝고 어두운 명도 대비를 약하게 주어서 너무 시선을 강하게 뺏지 않도록 칠해주도록 합니다. 오버레이 레이어를 활용해서 빛 표현을 해줍시다. 머리카락에 하이라이트를 받는 부분이나 공기원근법에 의해 뿌연 색감으로 거리감을 내주고 싶은 부분에 밝은 색으로 터치를 넣어줍시다. 역광 작업 또한 색보정 단계에서 함께 작업하면 좋습니다. 명암 작업 과정에서 너무 어두워진 색조도 가산 레이어를 활용하여 밝게 조절해 줍시다. 오버레이뿐만 아니라 스크린이라던가 컬러 다치 같은 레이어도 밝게 조절하는 데 활용할 수 있으니 편히 활용해 보세요. 해서 색 보정 단계에서는 밝은 곳은 더 밝게, 어두운 곳은 더 어둡게를 기조로 삼아서 작업하도록 합니다. 액세서리들의 명암 또한 주제부와 같은 방향에서 빛을 받도록 하여 그림 전체적으로 통일감을 주도록 합니다. 보정 단계에서는 빛 표현을 더하는 것도 있지만 앞서 명암 단계에서 부족했던 명암들을 보충하거나 너무 지저분한 것들을 좀 더 깨끗하게 말끔하게 정리해주는 것도 그림 정리 과정의 한 과정에 해당합니다. 더불어 초반에는 그저 검은색으로만 칠해두었던 선화에도 색을 입혀서 좀 더 부드러운 분위기와 주제부는 입체적으로, 배경부는 흐릿하게 배경으로 부드럽게 묻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도 마무리 과정에 포함되겠죠. 주제부의 표현은 섬세하면 섬세할수록 좋기 때문에 머리카락과 같이 가늘게 쪼갤 수 있는 면들은 조금 더 다양하게, 조금 더 섬세하게 면을 쪼개주면 입체감과 섬세함을 살리기가 좋습니다.
오늘 그림 그리는 과정 함께 보면서 각 과정에서 유의할 점과 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림 그리는 순서로 우선 러프 스케치부터 시작하여 선화 작업에서의 팁, 채색에서의 요령, 색 보정 작업의 기준과 일러스트 마무리 단계에서의 중요한 점들을 짚어보았습니다. 꼭 자신의 창작품만이 아니라 팬아트와 같이 즐겁게 그릴 수 있는 소재로 그림 그리기를 시작하시면 좋겠고요. 각 과정을 순서대로 따라가면서 스스로 자기 그림 완성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새로운 그림과 새로운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강의도 잘 부탁드릴게요.